있습니다. 네, 19일 금요일 시장이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행이다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오죠. 어제까지 그야말로 패닉 구간을 보여줬던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은 반등에 나섭니다. 전날 밤 뉴욕 시장에서 다우지수가 2.4% 급등세를 보이면서 일단 우리 시장도 상승이 점쳐졌었는데요. 상승폭을 더욱더 좀 키우면서 마무리가 되네요. 코스피 지수가 1.58% 오르면서 1927.5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수급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잦아들었습니다. 439억 매도를 기록을 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중 한 2시까지는 매수를 기록하다가 매도로 전환을 했지만 최근에 나오던 매도 규모보다는 상당히 작은 여력입니다. 기관이 2천억 가까이 매수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반등폭이 조금 더 크죠. 1.58% 오르면서 535.88포인트. 어제 그리고 그 전날 하락했던 부분을 상쇄시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거의 투매 현상이 나타나면서 2% 넘게 장중에 떨어졌었는데요. 어제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오늘 반등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도 확인해 보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70억 가까이 매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이 212억 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형주 움직임 오늘 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4.6% 급등하면서 132만 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차, SK하이닉스 상승세를 기록합니다. 한국전력도 오늘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고 네이버 그리고 SK텔레콤이 오름세, 반면에 그동안 올랐던 삼성생명이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주 내에서도 약간의 엇갈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계속해서 볼까요? 세 장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삼성 SDS 여러 가지 종목들도 있지만 제일모직이 시총 13위에 랭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계속해서 나오죠. 앞으로 다시 한번 튼 것 같습니다. 포스코가 0.35%대 조정을 받고요. 자, 신한지주가 0.1%대 강보합, 그리고 삼성생명은 2%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삼성 SDS가 나오죠. 2.6% 오르면서 28만 원대까지 오늘 다시금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제일모직이 1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12만 9,500원, KB금융이 0.2%대 상승세로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살펴보시죠.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다음 카카오가 급등합니다. 4% 이상 오르고요. 셀트리온, 동서 모두 상승세를 기록합니다. 메디톡스도 오늘 1% 이상 오르면서 30만 2,500원대 구간 어제 급등을 이어가고요. CJ홈쇼핑, GS홈쇼핑이 상승세, 컴투스가 오늘 조정을 좀 받습니다. 이오테크닉스가 6%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원익 IPS가 3%, 로엔, 골프존이 오름세로 장을 마감합니다. 제일모직 가장 자세하게 오늘 살펴봐야겠지요. 가격 제한폭까지 오릅니다. 상장 후 이틀 만에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요. 어제 6% 이상의 상승 이후로 급등합니다. 아시다시피 공모가가 53,000원이었는데요. 공모가보다 훨씬 뛰어넘는 거의 이제 2배가 넘는 시점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일모직의 일중 차트를 좀 살펴볼 텐데요. 어제 외국인들이 200만 주 이상 팔았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300만 주 이상 샀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의 탄력을 받아지는 모습인데요. 기관이 그야말로 맹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하고 적극적으로 제일모직을 사고 있습니다. 기관은 거의 다른 종목에는 손에 대지 않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일모직을 사고 있고요.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12만 9,500원. 지금까지 증권사들이 내놓았던 목표 주가를 모두 상회하는 주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사고 있다는 것 우리가 왜인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앞으로 20년 후를 보여주는 제일모직의 주가 변동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5% 이상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한국전력이 국제유가 하락을 반영시켜야 된다라는 정부 쪽의 이야기 흘러나오면서 급락세를 기록을 했다가 그 이후로 반등이 나타납니다. 그 이후 사흘 동안은 반등이 크게 나타나지는 못했고요. 오늘 그 하락의 반 정도를 상쇄시키는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3,100원대 기록하지요. NC소프트도 확인해보죠.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게임 중에서도 덩치가 굉장히 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NC소프트 최근 시장 하락과
뭐 여러 가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전혀 연관성 없이 NC소프트는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8% 오르면서 18만 7천 원까지 치솟습니다. SKCNC도 급등세를 기록을 합니다. 오늘 6.45%까지 오른 21만 4,500원대. SKCNC의 미국 법인을 통해서 글로벌 모바일 커머스 시장에 나선다라는 소식으로 급등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6.9%대 상승세 2만 900원대 기록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에서 지분을 10%까지 늘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함께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들 브리핑 해봤습니다. 시장이 마감으로 가고 있죠.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퍼플인베스트먼트 정은성 팀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마감될까요? 네, 금일 코스피가 상당히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 가격으로는 1930포인트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1930포인트로 마무리가 된다면 오늘 종가가 고가로 마무리되는 시장으로 끝날 수 있는데 참 한 주 내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주의 마무리를 짓는 금요일 날 기분 좋은 상승세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소간의 상승의 동참이 조금 늦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제도 이만큼의 상승이 나왔어야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일모직 상장이라는 다른 이벤트를 만나면서 글로벌 증시 대비 뒤늦게 상승에 합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결국 뒤늦게 상승에 합류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강세의 영향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다 상승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제일모직이 속해 있는 섬유 일부 업종이 무려 10% 이상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수급적으로도 조금 많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외국인들의 현물에서는 매도세가 나타난다라고 한다지만 매도의 규모가 줄어든 상황, 선물에서 매수세로 전환되고 있고 역시나 기관 투자자들이 전체적으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 오늘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 마감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마감 상황 들어봤습니다. 제일모직의 수급이 쏠리는 바람에 우리 시장이 글로벌 증시 상승과 동반되지 못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시장의 반등이 좀 나타나고요. 제일모직은 상장 플러스 글로벌 시장의 상승과 함께 연동되면서 타이밍을 정말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제일모직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동시호가 상황에서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코스닥 시장도 역시 고가 부근에서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535 후반대에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려볼 수 있겠고요. 전일 코스닥 시장 1시 이후로 상당히 좀 불안하고도 어려운 모습을 좀 보였었죠. 오늘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오히려 상승폭을 점차 점진적으로 확대시켰고 무엇보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역시 동반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매수 흐름을 동반해서 키웠다라는 것은 그래도 꽤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부분의 종목들 상당히 상승 마감하면서 ADR 지표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마감 상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종가를 고가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가 확인한 이후에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금요일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오늘은 정말 다행으로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반등하면서 마무리를 짓고요. 반등폭은 컸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1.7%까지 오르면서 1930선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1890선까지 찍었던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 지수도 함께 상승세를 기록을 하죠. 1.5% 오른 535포인트로 오늘 시장을 마감을 합니다. 한 주의 마감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금요일 시장이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안도를 좀 내실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장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특징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금일 코스피가 1930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상당히 긍정적 시각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좀 보는 것이 맞는데 일단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멈춘 상황에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글로벌 증시가 동반 강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의 상승을 추가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대부분의 업종이 다 상승 마감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업종은 조금 전에 말씀해드렸지만은 제일모직이 속해 있는 섬유유보 업종이 10%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통신업종이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통신업종의 강세 배경을 살펴보니까 논란이 많았던 단통법이 어느 순간 그 논란이 약간 수그러지면서 시장에 점차적으로 스며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단통법이 안정화를 찾으면 찾을수록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이 줄어든다. 즉 이동통신사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했던 마케팅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은 수익성이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연말에 따라서 늘어나는 수익성만큼 배당 확대 가능성도 크다라는 점이 통신주의 강세 이유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국제유가가 재차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국제유가 하락의 수혜주들이 기술적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세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인 상승세가 항공업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오늘 유통업종들이 대부분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었는데 기존 점포들의 성장성이 거의 미미한 상태다. 따라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자꾸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증권사 의견들이 나타나면서 유통주들이 오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의 대표 피해주라고 할 수 있는 화학주들 어느 정도 기술적 조정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다시 유가의 어떤 하락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 쏟아지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본다면 금일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세 종목이 있습니다. 대형주 중에서요. 바로 삼성전자와 제일모직, 한국전력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삼성전자는 배당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는 것이 거의 기정화 사실화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자사주 매입이라는 수급적인 호재까지 가미하면서 금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제일모직 이유가 많겠지만은 오늘의 이유를 살펴본다면은 MSCI 조기 편입이 확정됐습니다. 1월 6일부터 MSCI 편입되는 걸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수급적인 우위감을 가지고 오늘 제일모직이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한국전력은 단기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가 유입됐었고 여기에다가 전기요금 인하가 단기간에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 더불어서 외국계 증권사가 다시 한번 한국전력의 목표 주가를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매수세를 불러일으키면서 오늘 다시 한번 5%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NC소프트는 이제 본격적으로 2015년도에 모바일 게임 출시의 원년으로 좀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플랫폼 성장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증권사 전망이 나타나면서 NC소프트가 3%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쌍용차가 전체적으로 다른 자동차 대비해서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올 1월에 신차 발매가 예정되어 있고 2월에 추가적인 모델 발매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완벽하게 턴어라운드 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쌍용차가 오늘 6%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실적 호조가 나타났고 거기다가 신배당 지수에 편입이 됐고 그러면은 당연히 배당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타나면서 한미 반도체도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변동성을 상당히 키운 종목입니다. 바로 IHQ인데 시즌 미디어의 우회 상장 승인 소식에 장 초반 급등세가 나타났지만 IHQ는 다시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오늘 하루 헛심만 켠 하루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외에도 투산엔진과 동부로봇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반대로 금일 약세로 마감했던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크게 눈에 띄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눈에 띈다면 중국 원양자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 10월 이후에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을 했고 이 조회 공시 여부에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도 좀 재차 강하게 쏟아지면서 다시 한번 급락세로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의 특징 종목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중국 관련주들 사실 방송에서 언급하기가 좀 조심스러울 정도로 급등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재우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고 나서 정점에서 급락세를 좀 타지요. 위에서 매수를 했던 투자자분들은 지금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원양 자원은 앞으로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급락하는 추세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볼 텐데요. 우리 시장 급등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나머지 증시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리듬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런 급등 장세에 하루 늦게 좀 당첨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증시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요.
예, 지금 최근 중국 증시 및 아시아 증시 강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니케이 2.39% 상승한 17,621.40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증시에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미 증시가 사상 최대 폭으로 최근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증시의 기대감이 많이 커지면서 계속적인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엔의 움직임 또한 119.35엔 선으로 움직이면서 엔 약세 기조가 꾸준히 이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중국 증시 또한 강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1.04% 상승한 3,090.72%에 3,090.72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 변동성이 큰 폭으로 나타나면서 장중 1.2%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가운데 시장에서의 매수의 유입과 함께 계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3,100선이 심리적인 고비 라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3,100선의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봤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도 거의 1%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코스닥 특징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살펴봐야 될까요? 네, 금일 일단 수급 자체가 전반적으로 양호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상승 종목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역시 하락 마감한 종목들보다는 상승 마감한 종목들이 조금 더 우세한 모습이었었는데요. 다음 카카오가 4.9%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 연일 좀 조정 추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오늘은 좀 이평선 구간에서 반등을 좀 시도하는 모습이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1%대의 상승을 보였는데 보통주 1주당 0.5주를 배정하는 주식 배당에 대한 결정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메디톡스가 1%대 상승 보였고, 이오테크닉스 오늘장 6.5% 이상의 상승을 보였고요. 원익 IPS도 3%대의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내추럴엔도텍 같은 경우에는 전일부터 수급이 썩 좋지 못하고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매도세가 좀 발생을 하면서 지금 내추럴엔도텍의 경우에는 200일선까지 조정 양상이 깊어지고 있고, 오늘 특히나 거래를 더욱더 늘렸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쫓기는 그림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좀 의견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특징적인 내용들, 오늘장 전자결제주나 닭고기 관련된 종목들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하림홀딩스가 5% 이상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페노션의 단독 입찰 참여 때문에 크게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오늘장에서는 일단 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이 밖에 특징적인 종목들을 안내 드려보면 첫 번째로는 코스온이라는 종목입니다. 화장품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미국 화장품 업체인 그 토날뷰티와 기술 이전 계약을 이전 계약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지금 앞으로 또 기술료에 대한 수입 외에도 네바다 공장의 지분 5%까지 무상 취득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초강세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었고요. 최근에 상장된 녹십자 MS는 연일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점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회사 진단시약과 함께 혈액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공모가가 6,000원이었습니다만 지속적인 3거래일 동안의 상한가와 함께 현재로서는 13,650원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3거래일째 워낙 급하게 오른 감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 대응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하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세아텍이라는 종목인데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보통주 437만 주에 대한 공개 매수가 결정이 됐습니다. 주당 3,000원에 매수를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가격이 2,905원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부각되면서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 종목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외환시장 마감 동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와우넷 이희진 파트너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를 기록을 합니다. 오늘 어떤 동향을 나타냈는지 점검해 주시죠. 네, 원달러 환율이 1,102원 딱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요. 소폭 상승을 보였습니다. 역시 이제 미국 달러의 강세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좀 상당 기간에서 좀 단어 선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달러가 상승이 나온 것은 오히려 이제 금리를 인상시키는 시간이 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타임이 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대감은 남아 있었다라는 반증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스위스 프랑을 이제 기준금리를 좀 마이너스 금리로 바꾼다라는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 때문에 달러가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에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달러, 그 다음에 엔화, 그리고 스위스 프랑 등이 있는데 같은 이 반대 성격이 가지지 않은 이 달러가 스위스 프랑도 그 기준금리를 낮추고 그리고 엔화 같은 경우도 지금 양적 완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반발적으로 올라갔다라고 평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됐을 때 지금 현재 뭐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앞자가 이제 9자가 바뀌기 직전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지금 뭐 9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자국 내에 어떤 수출주들의 위협을 느껴서 연준에서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는 한은 달러 선호 현상은 계속 일어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주중 기준으로 보시면 무려 뭐 1% 이상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계속 그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평가하시면 되겠고요. 엔화나 유로화는 계속해서 하락 쪽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유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양적 완화 드라기 총재의 발언을 생각을 하면은 상당 기간 1년 이상은 계속해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엔화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아베 총리가 이번에 장기 집권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라면 엔화 매도,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은 엔화 매도, 그리고 유로 매도,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매수 쪽으로 보시는 게 상당 기간 맞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선물시장 상황, 외환시장 상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1102원대에서 마무리를 지었죠. 큰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상승이 좀 연동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희진 파트너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 특징주 확인을 해볼 차례입니다. 코스피 시장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기록을 하긴 했지만 매도 규모는 크지 않았고요. 선물시장에서는 오히려 매수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종목들 어떤 것들 사고 팔았나요? 네, 금일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110억 원 정도 매도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뭐 5천억씩 4천억씩 매도한 것에 비한다면 오늘은 매도를 안 했다라고 좀 보는 게 맞고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전기전자업종과 전기가스업종에 매수세를 확대하는 모습이었고, 반대로 여전히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했던 운수장비 업종에는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은 오늘 연기금을 중심으로 투신권, 보험권의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거의 전 업종을 매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금융업종에 대해서는 오늘 조금 보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금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한국전력을 190억 원, 그리고 네이버가 180억 원, LG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순으로 매수세를 좀 확대하는 모습이었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국내 대표 우량주를 중심으로 매수세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금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삼성 SDS를 600억 이상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제일모직은 200억 이상 매도, 이 외에도 현대차와 LG화학을 매도하는 모습이었었는데 조금은 기관과 시각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삼성 SDS에 대해서는 MSCI 지수 편입 이후에 오히려 물량을 좀 걷어내는 모습이었고요. 제일모직에 대해서는 조금 어제와 마찬가지로 물량을 좀 드러내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금일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삼성전자와 삼성 SDS, 제일모직, 삼성전자 우선주 순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매수세를 삼성그룹주로 좀 압축을 하는 모습인데, 향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변화갈지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생각이 조금은 깊게 관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반대로 기관 투자자들 금일 많이 매도했던 종목을 살펴보면 LG전자와 삼성화재, 기아차와 LG디스플레이, SK이노베이션 순으로 매도 물량이 출회된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의 수급 특징주 확인해 봤습니다. 자, 선물시장도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송병준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송물주입니다. 자, 선물시장도 오늘은 드디어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변동성 없이 딱 상승으로 마무리를 짓는데요. 오늘 정향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우리 선물시장은 한 주를 마감하면서 전일 대비해서 4.05포인트 정도 상승한 246.50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국내 지수가 지난 전일 굉장히 좀 깊은 하락을 보이면서 종가의 반등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제가 한번 기회를 찾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갭상승을 통해서 하락 추세를 완벽하게 돌파했다는 점이 오늘 시장이 아주 좀 긍정적인 면이 계속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자 역시도 시장이 급등한 이후에 빠르게 포지션을 전환시키면서 추가 상승 쪽에 무게감을 두는 모습이 있고요. 기관 투자 역시도 전일 저점에서 매수했던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차익 실현하면서 다음 주 방향성을 재탐색하고 있는 흐름으로 한 주간을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중요했던 박스 하단권인 243포인트와 상단권 박스인 245포인트를
추세로 강하게 지키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일단 245포인트가 이탈되기 이전까지의 흐름은 여전히 좀 상승 쪽에 무게감을 두시는 게 좋겠고요. 방금 앵커님이 짚어주신 부분처럼 결국 이제 상승 쪽으로 방향이 나타나는 흐름이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 1950선 이상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흐름에 좀 무게감을 두시고 차주 전략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모든 면이 좀 긍정적으로 마감됐다라는 내용에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다음 주 흐름도 긍정적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매매하시는 수고들 참 많으셨고요. 전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송병준 파트너와 함께 선물 마감 동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수급 특징 주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시장과는 별개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어떤 종목들 주로 샀나요? 네, 외국인이 12월 들어서 가장 많이 매수했었던 네. 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 이상 매수한 종목이 16개에 지금 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반 매수하는 종목들도 상당히 다양하고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카카오가 각각의 주체에서 매수 상위 1위를 기록을 했고요. 이 밖에 또 게임비리라든지 이오테크닉스도 동반해서 매수가 유입이 됐죠. 그리고 이 밖에 외국인들은 KH바텍과 인터파크 INT 등을 매수를 해줬고 기관들은 KG 이니시스와 함께 오로라 등을 매수를 했습니다. 매도 종목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외국인은 오늘장 파라다이스를 42억 원 정도 매도를 좀 보여줬고 내추럴엔도텍 앞서 좀 수급 안 좋아졌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25억 원의 매도 보였습니다. 반대로 기관들은 파트론과 웹젠, 휴원스 등을 좀 매도를 해줬고요. 이 밖에 서원인텍과 같은 IT 일부 중소형주 쪽에 있어서 매도세가 상당히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웃으면서 그래도 한 주를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길게 봐서는 웃기가 좀 그렇지만요. 오늘 반등한 게 어딘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주말 동안 좀 편히 다음 주에 대한 전략을 세워봐야 할 텐데요. 대형주 어떤 전략? 이제 다음 주면 거의 마지막입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오늘 코스피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래도 연말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편안한 연말을 보낼 수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갑자기 이제 좋아져 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글로벌 증시가 먼저 선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증시가 다른 이벤트 때문에 어제 합류하지 못했고 오늘 합류하면서 종가를 고가로 만들어 보는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다수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 방향성을 위로 잡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도 1900포인트에서 이중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제가 볼 때는 1950포인트까지는 그냥 무리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어떠한 종목을 선정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3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남들은 뭐 하냐를 한 번쯤은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어요. 바꿔서 이야기한다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과연 어떤 종목에 연말까지 집중을 하느냐가 결국은 수익률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는 기업은행과 LG U+, 한국전력과 SK하이닉스, 대한항공 등에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기관 투자자는 U+와 NC소프트, LG디스플레이, 현대모비스, 한진칼, LG이노텍 등으로 매수세를 집중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 대한 전략 좀 세워봤는데 1950선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남은 기간 1950선까지만 반등을 해준다면 더할 나위가 좀 없겠네요. 코스닥 시장도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좀 더 갈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어제는 상당히 많이 놀랐었습니다. 530선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좀 힘들게 좀 보여줬기 때문인데 다행스럽게 오늘 반등은 참 의미도 있고 반갑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530선에 대한 소위 지지선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대응 전략들을 좀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연속성을 확신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흔들린 이후에 빠르게 좀 반등을 보였던 만큼 추가적으로 더 하방 쪽의 움직임을 보여주기보다는 일단 반등에 대한 시도 자체는 조금 더 이루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겠고요. 내년도 실적 개선이나 4분기 실적 개선 예상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압축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코스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퍼플인베스트먼트 정성 팀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결국 빨간불을 모두 켜면서 마무리가 됐던 시장입니다. 금요일 정말 다행이네요. 주말 동안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